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 메모리 관리의 세 번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억장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주기억장치를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들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지울까, 즉 어떤 페이지를 양도할까를 고민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교체 기법의 종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를 먼저 out, 내보낸다.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최적 교체 알고리즘은 영어로 말하면 Optimal Replacement. 그래서 최적 교체. 어떤 의미냐면 가장 안 쓸 것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자가 한참 동안 참조를 안 할 것 같은 페이지를 양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쓸 건지 안 쓸 건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네요. 굉장히 판타스틱한 그런 기법인데요. 이거는 구현하기가 리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RU, Least Recently Used.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최근에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은 알고리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빼자.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거니까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교체를 한다는 거고,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방금 전에 사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순서대로 보긴 봅니다. 자, FI, FO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던 것이 먼저 나오는데 얘가 기록을 해놨어요. 최근에 쓴 것들은 1이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했네? 오래된 게 아닌데? 그러면 또 쓸 수 있겠는데? 싶어서 다음 해서 조사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질 않아요. 그러다가 1이 안 써있는, 0이 써있는 상태를 양도시키는. 자, 그러면 리스트 frequently. 자, frequently는 이거는 빈도수예요. 근데 리스트라는 것은 거의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럼 빈도가 거의 없는 사용?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한 빈도수가 거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frequently니까 거의 사용 횟수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불러왔긴 불러왔는데 사용자가 이거는 이게 사용한 횟수가 거의 없다.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교체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교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중점으로 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표현함에 있어서 페이지 부재가 몇 번이나 발생했을까요? 라는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페이지 교체 기법이 이렇게 많다면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를 좋고 나쁨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센티미터 거리는 그렇게 뭐 미터로 측정한다 치지만 이거는 뭐가 좋지? 라고 말할 때 페이지 부재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페이지 부재라는 것은 참조를 하려고 할 때 주기억 장치에 없다. 그게 페이지 부재였잖아요. 근데 자꾸 뺐다 넣었다 뺐다 놨다가 지금 교체인데 교체를 자꾸 일어날 때 페이지 부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사용할 것을 다 빼버린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체 기법이 안 좋다는 거죠. 얼마나 교체 기법이 안 좋으면 곧 사용할 것을 빼버리고 곧 사용할 것을 빼버렸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교체 기법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는 페이지 부재가 몇 번이나 일어나는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가 시험에 낼 때도 어떤 기법이다. 기법을 중심으로 했을 때 페이지 부재, 이 기법을 적용하면 페이지 부재가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교체의 필요성. 자, 페이지 교체 필요성은 지금 여기 보면 타당 비트가 있었죠. 아까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리적 메모리는 진짜 주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진짜 주기억 장치에 없어요. 없을 때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타당이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것을 사용자가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주기억장치 다 찼어요. 더 이상 올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빼고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B가 물리적 메모리에 적재할 수가 없는 상태. 페이지 B는 보조기억 장치에 있어요. 이걸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못 가져와요. 이래서 페이지 교체가 필요하게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FIFO 알고리즘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여러 개, 우리가 세 개짜리 페이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페이지를 다 예제로 다루면 너무 힘드니까 페이지가 3개가 있다고 가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짜리 페이지가 있는 주기억장치라고 예를 들자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FIFO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페이지 호출 순서라고 하는데요. 8, 1, 2, 3 이게 페이지 번호입니다. 자, CPU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이러이러한 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자, 먼저 8번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를 딱 쳐다봤더니 8번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합니다. 자, 페이지 부재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F라고 제가 썼어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해서 8번을 가져왔습니다. 교체는 아니에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해서 8번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가 1번이 필요했어요. 또 페이지 부재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을 가져왔습니다. 없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재가 발생해서 8번 가져왔고요. 1번이 필요해서 쳐다봤더니 1번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1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을 가져왔어요. F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2번이 필요해요. 그래서 2번도 없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3번이 필요해요. 근데 3번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다 차서 뭔가를 지금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그죠? 근데 다 차서 놀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프로세스를 살펴봤더니 8번이 먼저 들어왔더라 이거죠. 그래서 8번을 빼고 3번을 넣은 케이스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교체도 발생한 거예요. 여기는 스와핑도 발생했어요. 페이지 부재도 발생하면서 스와핑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번이 필요해요. 근데 1번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4번이 필요해요. 그래서 봤더니 4번이 없어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가져올 데가 없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3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8번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번을 빼요. 그리고 그 자리에 4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부터 빼는 거죠. 스택 구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빼시면 돼요. 8, 1,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가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또 스와핑 발생했죠. 자, 1번이 필요해요. 근데 1이 없어요. 이번엔 2가 사라지겠네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 발생합니다. 스와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필요합니다. 5번이 없어서 페이지 부재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 3번 제거하고 5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기는 분명히 F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안 가져오지 않았죠? F 발생했고 F 발생한 거예요. 여기도 F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F라고 전체를 개수를 세보면 총 15번. 페이지 교체는 처음에 3번은 교체는 아니고 그냥 가져오기만 했죠. 그래서 전체 15회에서 이 3개는 페이지 부재를 빼고 12개가 스와핑이 일어난 거예요. 스와핑 12번,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가 15번.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부재수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부재수가 중요합니다. 자, 페이지 부재하고 프레임 개수를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세 칸만 가지고 하니까 이러지 않았니? 만약에 칸이 많았다면, 즉 프레임이 많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프레임 수가 1, 2, 3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부재 횟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페이지가 지금 3번이 우리가 3개였죠. 3개였을 때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페이지 프레임 수를 늘렸어요. 늘리면 이만큼 될 수 있죠. 자, 페이지가 하나였어요. 페이지가 하나. 그러면 페이지 부재가 이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프레임 수가 2개예요. 그러면 페이지 부재 수가 이만큼. 다시 말하면 프레임이 하나예요. 그러면 계속 넣었다 뺐다 많이 하겠죠. 그죠? 12만큼의 부재수가 발생을 해요. 자, 페이지가 하나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8만큼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3개만큼의 페이지가 있다면 6만큼. 그래서 이 말은 페이지 개수가 증가할수록 페이지 부재 횟수는 줄어들죠. 그런데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나 어느 정도까지 가면 똑같더라 이거죠. 자, 프레임 수가 많아질수록 페이지 부재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무한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면 프레임 수하고 페이지 부재 횟수가 별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FIFO 알고리즘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안으로 들어간 시간을 봤을 때 가장 오래된 페이지부터 우선 빼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서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페이지부터 대체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 FIFO고요. 그리고 벨리데이 변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더라. 자, 그러면 벨리데이 변이 이건 이제 어노멀리잖아요. 그래서 모순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거를 벨리데이 이변 또는 FIFO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프로세스에 의해서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수가 막 증가되면 페이지 부재가 줄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페이지 프레임 수를 많이 증가시켰는데도 페이지 부재가 더 이상 이렇게 뭐 변화가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벨리데이 이변이라고 합니다. 자, 벨리데이 이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프레임이 3개고 페이지 프레임이 4개예요. 그러면 상식선에 의하면 프레임이 많으니까 페이지 부재가 더 적게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노멀리라고 한다는 거죠. 벨리데이 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참조하고 싶은 열이 이만큼이에요. 그럴 때 처음에 모든 페이지가 없었죠. 그러면 모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해서 가져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번이 가져와지고 그 다음에 1번 가져오고 2번 쭉 가져옵니다. 자, 가져올 때 아까 예제는 밑으로 썩었는데 이건 또 위에서부터 썩어지네요. 그거는 아래부터 쓰든 위에부터 쓰든 상관이 없어요. 스택을 위에서부터 채우든 아래부터 채우든 일관성 있게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것부터 지워가면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채우셨다면 또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바꿔가면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지워가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채우든. 이렇게 해서 페이지 부재를 표시를 하다 보면 페이지 부재가 프레임이 3개일 때 9개였는데 프레임을 4개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발생했다는 거예요. 페이지가 많으면 페이지 부재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변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거를 벨리데이 변이라고 합니다. 자, 최저 교체라는 것은 옵티멀에서 정말 최적 환상적인 알고리즘인데요.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힘든다기보다는 거의
거의 현실적이지 못한 구현 알고리즘이죠. 자, 이것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교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페이지 부재율이 가장 낮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무엇을 사용할 건지 미리 예측을 다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파악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참조 문자열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예제들도 참조 문자를 다 나왔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자라고 한 것이지 그걸 미리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프레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페이지 부재 발생했습니다. 없으니까 가져온 거예요. 페이지 부재 발생했습니다. 페이지 부재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냥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문제예요. 이제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뭐 가져와야 돼요? 701 가져왔고 2를 가져와야 돼요. 그쵸? 자, 2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2를 놓을 자리가 없는 거죠. 페이지 부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앞으로 가져올 것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0, 3, 0, 4, 2 쳐다보는데 여기서 뺄 것들의 대상이 고려 대상이 뭐냐면 7을 뺄 것인가 0을 뺄 것인가 1을 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먼저 7을 한번 보겠습니다. 7은 앞으로 참조하려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7을 참조하죠. 한참 있어야 돼요. 자, 0은요. 바로 그 다음에 참조를 하게 0이에요. 그러면 0을 뺀다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자, 1은요. 1은 여기서 참조하게 되죠. 그래서 7이 앞으로 한참 있다가 참조해야 되니 가장 멀리 있다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7 대신 2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을 빼고 2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0을 참조합니다. 0 그대로 있어요. 3을 참조합니다. 페이지 부재 발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 대상이 뭐예요? 2, 0, 1이죠. 자, 2를 보겠습니다. 2는 여기서 참조합니다. 그 다음에 0은 여기서 0은 아까 우리 여기서 지금 금방 여기 상태 여기 있었죠? 0은 바로 또 뒤에서 참조하네요. 0은 여기서 참조하죠. 2는 여기서 참조하고 1은 한참 뒤에 참조하죠? 그래서 1을 빼고 가져와야겠네요. 그래서 1을 빼고 가져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봤을 때 빼야 될, 즉 교체 대상을 살펴보는 겁니다. 교체 대상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앞으로 어느 정도에 사용될 것인가를 예상을 해서 앞으로 한참 있다가 사용될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게 최적 교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LRU. 이거는 각 페이지마다 기록을 할 수 있는 걸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시점이라는 것은 고려하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아, 얘는 정말 오래전에 썼구나. 그것을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언제 사용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야겠죠. 인간은 눈으로 지금 보면서 하지만 시스템에서는 이게 언제 사용했는지 그거를 각각 시간을 도장 찍듯이 기록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임 스탬프용 카운터를 두어서 저장을 해 놓고 각각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스택 구조든 자료 구조를 모르시면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교체를 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2차 기회 알고리즘은 기본은 FIFO예요.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빼는데 그래도 최근에 참조됐던 것은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회를 한번 더 주자. FIFO는 오래된 것은 무조건 뺐어요. 근데 오래된 것들 중에서 얘는 최근에 그래도 한번 좀 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오기는 진즉 불러왔으나 얘는 그래도 계속 참조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자주 참조되고 있었다는 것은 또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더 준다는 뜻에서 2차 기회란 말을 쓰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빙글빙글 돌아요. 왜요?
아니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 되니까 FIFO 방식으로 돈다고 했을 때 그 FIFO 방식은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용했던 애들은 한 바퀴 돌 때 1로 표기를 해요.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시 0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로 표기됐던 것은 그래도 최근에 사용했던 거라서 교체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해서 2차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리스트 프랭클 이거는 프리퀴엔틀 이거는 뭐냐면 빈도수입니다. 빈도수. 그래서 각 페이지마다 몇 번 참조됐는가를 세고 있는 거예요. 카운터를 둬가지고 계수기가 있어서 세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3번 참조됐었어. 이 페이지는 2번 참조됐었어. 이런 식으로 계수기를 둬서 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고 있을 때는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도 무조건 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야 될 상황에 그 계수기를 보는 겁니다. 그 계수기를 봐서 많이 사용된 페이지는 그 숫자가 큰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사용되면 구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초기 어떤 프로세스가 많이 사용됐으나 그 후로 다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사용됐으면 그게 횟수가 큰 수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사용된 것은 빼지 말자.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만 빼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가진 페이지를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순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다 써버렸어. 사용자가 계속 참조해가지고 작업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을 다 끝냈는데 더 이상 그걸 불러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사용했으나 앞으로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여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사용 안 할 것이 그 횟수가 높은 개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개수를 가진 페이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순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단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최대 사용 빈도수 알고리즘. 그래서 most frequently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계수기.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아까 그런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많이 쓴 걸 빼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대체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어떤 방법들은 구현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왜 돈이 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꼭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비용이라고 하는 코스트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니도 될 수 있지만 시간도 머니에 속해요. 이게 코스트에 속해요. 노력도 코스트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컴퓨터가 뭔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든다. 이것도 비용이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알고리즘이었다. 그럼 인간이 투자한 비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개수기를 가진다. 그러면은 뭔가 개수기를 설치해 더 세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비용이 추가되는 거죠. 그냥 먼저 들어온 대로 순서대로 그냥 스택을 구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비하면 개수기를 두고 또는 타임 스탬프를 두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어떤 계산이 필요하고 또 비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겁니다. 자, 스트레싱이라는 것은 뭐냐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페이지 부재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게 주기억 장치가 넉넉하다면 페이지 부재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페이지 부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페이지 부재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정말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 처리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 계속돼서 페이지 부재가 너무너무너무 발생해가지고 계속 교체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시간은 10개라면 우리가 이제 초로 안 하고 10개 단위라면 페이지 교체에 소비되는 시간이 30개가 발생했다.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죠. 이럴 때 우리가 스트레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볼게요.
프로세스 이용률이라고 했는데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중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잘 되고 있다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갈수록 다중 프로그래밍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즉 이렇게 갈수록 2명이, 3명이, 4명이, 5명이 또는 100명이 이렇게 여러 명이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프로세스가 놀질 않아. 그냥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용률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만 쓸 때, 다중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 사람만 쓸 때는 한 사람이 다 작업 안 하고 있을 땐 놀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이용률이 적어요. 근데 2사람이 번갈아 쓸 때는 조금 이용이 높아요. 그리고 3사람이 쓸 때, 4사람이 쓸 때 계속해서 이용률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프로세스 이용률이 확 떨어져 버려요. 왜요? 너무 많은 사람이 CPU 하나에 처리하다 보니까 끊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자, 일정하게 사람을 한 4명, 5명, 6명까지 또는 10명까지 끊어가면서 서비스할 때는 속도가 빠르니까, CPU가 빠르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10명 거를 한 번에 해주는 거잖아요. 정말 이용률이 좋았어요. 그런데 100명 거를 끊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빨리,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끊어가겠죠. 그러면 그 끊어간다는 뜻이 그냥 끊기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실행했던 것을 저장하고 다른 사람 것을 복원시켜주고, 왜냐하면 CPU는 한 번에 하나밖에 처리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중지시키면 또 상태를 저장하고 또 새로운 상태가 오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용을 교체한다는 것을 문맥 교환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문맥 교환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교환이 일어나다 끝나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계속 문맥 교환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리를 못 해요. 계속 문맥 교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용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이게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아질수록 프로세스 이용률은 높아지는 게 비례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비례가 갑자기 엉망이 돼버린 이 시점을 우리가 나쁘게 보는 거죠.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스트레싱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너무 커지면 스트레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프로세스의 이용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 스트레싱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지역 교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이란 것은 진짜 뭐 지방, 저기 서울 이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교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방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제가 스트레싱이 뭔지를 시험에 냈으니까, 스트레싱이 뭐라고요? 이걸 그대로 이걸 그대로 써주려고요? 이건 스트레싱이 뭐다가 아니에요. 스트레싱에 대한 정의는 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스트레싱의 정의는 이 그림을 그려놓을 겁니까? 아니요. 이걸 써주셔야죠. 페이지 부재가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비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 이게 스트레싱입니다. 아시겠죠? 자, 구역성. 이것은 이제 뭐 그 시간 구역성, 공간 구역성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데요. 최근에 참조된 것은 또 참조될 거다. 이게 이제 시간 구역성이에요. 그리고 공간 구역성은 대표적인 게 배열 같은 거죠.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연속으로 저장하는 게 배열이잖아요. 배열은 띄엄띄엄 저장이 안 돼요. 배열은 뭐 100개 잡았다. 그거는 연속 공간 잡는 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뭐 배열의 어떤 데이터를 100개를 저장했다. 그러면 그 100개 데이터는 한 번에 참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공간 구역성을 가진 데이터는 한 번에 가져오는 게 연속해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스트레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성을 고려해서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그리고 작업 세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작업을 할 때 필요한 페이지들을 모두 몰아놓은 거. 이게 작업 세트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작업 세트가 한 번에 다 와 있으면 계속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죠. 작업 세트가 한 번에 안 들어와지면 참조할 때마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져오려다 보니 자리가 없을 땐 교체가 일어나죠.
그래서 교체를 지금 최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 이 한 게 지금 스트레싱 방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필요한 작업을 좀 한 번에 가져오면 어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작업 세트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부재율. 페이지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발생하는 것이 페이지 부재인데요. 페이지 부재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그거를 페이지 부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싱은 페이지 부재에서 그 요인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부재 비율을 조절하면 이 스트레싱 현상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수업을 마쳤는데요. 일단 이 교체에서는 알고리즘을 무조건 외우는 것도 그게 중요한가요? 아유, 이거는 페이지 교체가 왜 일어나는지 그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교체를 위한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페이지 교체하는 알고리즘에서 부재가 몇 번이나 일어나느냐 그걸 꼭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부재가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뭐라고요? 스트레싱이다. 스트레싱을 좀 줄여보려고 하면 어떤 걸 이슈 있게 보면 되느냐? 구역성을 살펴봐라. 그리고 작업을 하나 완성하는 데 필요한 집합체를 나타내는 작업 세트를 살펴봐라. 그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자, 화상 강의 시간에 제가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